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쌤의 니가 스터디 2023년 뉴 웹디자인 기능사 기초학습 능력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1-4 CSS 기초 문법편을 해보도록 할게요. CSS 예쁘게 안 꾸며도 레이아웃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영역, 폰트, 위치, 선택자 등을 이번 기회에 마스터해봐요. 목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 잡기, 두 번째, 폰트 설정, 세 번째, 위치 지정, 네 번째, 콜론 하버, 다섯 번째, 기타 속성.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유. 그럼 지금부터 CSS 기초 문법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첫 번째, 영역 잡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그 전에 외부 스타일 시트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스타일 시트는요, 헤드 태그의 자손으로 처리가 되고요. 이 링크 태그를 쓴 다음에 탭을 누르면 사실 이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href가 경로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CSS 경로를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링크 쓰고 탭키를 누르면 에미트 기능으로 바로 처리가 됩니다. CSS 문법도 보고 갈게요. CSS 문법은 선택자, 중괄호, 속성명 콜론, 속성값, 세미콜론 하고 중괄호를 반드시 닫아주시면 됩니다.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볼 거니까요. 그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첫 번째는 영역 속성입니다. 선택자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width라는 속성을 쓰고요. 값을 이렇게 쓸 거예요. 값을 쓸 땐 단위를 꼭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픽셀이나 퍼센트를 쓰는데 저희는 대부분 다 픽셀로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이 가로폭을 위드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높이입니다. 헤이트죠. 여기도 단위를 쓰셔야 되고요. 이렇게 높이가 헤이트입니다.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HTML 문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에미트 기능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 문법을 쓰기 위해 HTML:5라고 쓰시라 그랬죠? 탭 눌러 주시고요. 5번, 6번 줄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부터 9번 줄은 HTML의 자손이니까 탭키 누르기로 했었죠? 그리고 랭귀지는 KO, 한국어 기반으로 쓸 거고요. CSS 기초문법법이라고 타이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CSS를 만들 거예요. CSS를 만드실 때 여기다가 폴더를 좀 만들어 볼게요. 전 지금 마우스 오른쪽 누른 건데 그냥 요걸 누르셔도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내 컴퓨터에서 직접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CSS라는 폴더를 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N 새 문서를 만드시고 컨트롤 Shift S 그러신 상태에서 CSS 내부에다가 테스트 01이라는 CSS를 만들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파일 경로로 들어가는 이미지, CSS, 자바스크립트 문서들은 전부 다 이렇게 영문과 숫자만 사용해서 써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외부 스타일 시트를 쓰기로 했죠. 그래서 이 타이틀 밑에다가 엔터 쳐서 링크라고 쓰시고 탭 보이시죠? 그럼 기본 구문들은 다 속성까지 나오고요. 요 href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치면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SS라는 폴더에 들어가서 테스트 01이다.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치고 눌러줘야 철자를 틀리지 않아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서를 기준으로 CSS 폴더에 들어가서 테스트 01 CSS를 연결을 한 겁니다. 그럼 이 파트는 좀 닫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태그는 div 태그를 쓸게요. 아까 예시에서도 이렇게 써서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테스트 01 CSS 가시면요. 언어 인코딩 방식을 설정해 주라고 되어 있어서 카셋이라고 골뱅이 누르고 카셋 쓰시고요. 큰 따옴표 쓰신 다음에 UTF-8 그리고 CSS를 종료할 때 지금 이게 벌써 틀렸다고 뜨는 거거든요. 세미콜론을 줘서 틀리지 않게 안 쓰면 지금 이렇게 틀렸다고 한 줄 틀렸다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빨갛게 세미콜론 반드시 써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개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선택자 div 태그를 선택합니다. 중괄호를 써주시고요. 영역, width, 가로폭을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width를 쓰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콜론 반드시 쓰고 세미콜론으로 종결의 의미로 해주셔야 됩니다. 300픽셀. 자, 그리고 높이죠. 헤이트 200픽셀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죠.
색깔이 없어서 그래요. 배경색 자체가 트랜스페어런트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배경색을 한번 넣도록 할 건데요.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다 치지 마시고 BGC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예시로 떠요. 여기 있는 철자 중에 있는 것만 다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하고 색상은 뭐 오렌지 컬러로 해볼게요. 전 옷셈이니까요.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안 나오면 고라이브 해놓긴 했는데 바로 안 나오면 새로 고침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뜨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부터는 색깔을 바꿔서 저장하면 바로바로 들어가더라고요. 첫 번째만 잘 안 되니까 처음에 새로 고침 한번 눌러주시고요. 고 라이브는 설치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매번 새로 고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위드스는 가로 영역이었고요. 헤이트는 높이였습니다. 이번에는 영역 속성 중에서 여백 속성들을 볼게요. 여백 속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마진이라는 거는 요소의 바깥쪽 여백입니다. 그리고 패딩이라는 게 있어요. 패딩은 요소의 안쪽 여백이에요. 그래서 마진 같은 경우는 동의 선택자, 같은 형제 요소들 간의 간격을 조절할 때 쓰고요. 패딩은 자손과의 간격을 조절하려고 씁니다.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이 여백 속성이라는 HTML 문서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Ctrl N 눌러서 Ctrl Shift S CSS 폴더에다가 test02 CSS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명 잘 확인해 주시고요. 저장할게요. 그리고 나서 골뱅이 카셋 UTF 파일 써주시고 세미콜론 반드시 써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장해 놓겠습니다. Ctrl S. 그리고 나서 HTML 문서에 붙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링크라는 태그로 탭. 그럼 기본 구조는 다 나오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치면 역시 경로를 쓸 수 있게 나옵니다. CSS 폴더에 들어가서 test02 CSS를 연결을 해주시는 거죠. 이번에는 div 태그를 3개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별표는 전체 선택자예요. 모든 태그 요소를 선택을 하는 거죠. Alt Shift A 눌러서 주석을 좀 달아볼게요. 또 모든 태그에는 각각 다른 여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과 패딩을 전부 다 일단 0으로 주고 시작할게요. 근데 제가 단위를 꼭 써야 된다고 했는데 0은 단위를 안 써도 됩니다. 얘가 픽셀이든 퍼센트든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신 다음에 div 태그 3개를 했잖아요. 선택자를 div로 하고 width를 100, height 100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셔가지고요. 배경색을 칠해볼게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 역시 오렌지로 이렇게 줘보면요. 3개가 다 지금 붙어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글자들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Shift 하고 마우스 왼쪽으로 꾹 눌러서 드래그를 하면 3개를 한 번에 고칠 수 있고요. 그냥 태그라고 써볼게요. 그럼 이렇게 글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다닥다닥 다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원래 여백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마진과 패딩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여백이 사라진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마진이라는 걸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진을 줘서 10픽셀이라고 이렇게 주면 보이시죠? 동의 선택자 이렇게 쭉 같이 놔져 있는 같은 탭 순서로 되어 있는 거를 동의 선택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탭 순서 좀 맞춰서 써달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의 간격 조정을 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동의 선택자와의 간격을 조정할 때 씁니다. 바깥쪽 여백이죠, 요소에. 배경색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패딩을 줘볼게요. 자, 그래서 패딩을 10픽셀 이렇게 주게 되면 보이실까요? 영역 자체가 더 커지면서 자손,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에 들어간 자손인 텍스트와의 간격이 조정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패딩은 자손과의 간격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마진은 바깥쪽 여백, 동의 선택자와의 간격 조정이다 라고 외워주시고 패딩은 자손과의 간격 조정을 하고 안쪽 영역이다 라고 이렇게 좀 외우시면 안쪽 여백이다 라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역 속성 마지막으로는 박스 사이징이라는 속성을 볼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우리는 영역을 보려고 하는 건데요. 위에를 박스 01, 밑에를 박스 0이라고 해본다고 볼게요. 앞에 이렇게 점 붙은 거 보이시죠? 요건 클래스 문법이라고 하는데 같은 태그인데 CSS를 다루게 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걸 클래스 문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위드스, 헤이트, 마진, 패딩 다 똑같은 거 보이시죠? 사실 마진 같은 경우는 배경색에 포함되진 않아요. 간격 조정만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 영역을 보자면 박스 01 같은 경우는 위드스 300, 헤이트 200 있죠? 패딩이 30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 좌우 다 들어가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야 돼서 360에 260으로 사이즈가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 박스 사이징 바더 박스를 주면 패딩과 바더 수치를 영역 안으로 인사이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 그냥 위드스 헤이트 수치인 300에 200으로 들어가요. 이게 테두리까지 들어가면 매우 복잡해지는데 수치를 간결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박스 사이징 바더 박스라는 건 다 쓰고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박스 사이징 속성.html 문서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N 눌러서 컨트롤 Shift S CSS 폴더 내부에다가 테스트 03.css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골뱅이 카셋 UTF-8은 꼭 쓰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마무리 해주시고요. 요거를 HTML에다 연결하겠습니다. 링크라고 쓰고 탭키. 그리고 href 속성 경로니까 컨트롤 스페이스바 치셔가지고 css 슬러시 누르시고 테스트 03.css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 지금 HTML 문서와 CSS 문서가 연결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박스를 두 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div 태그를 쓸 건데 똑같은 div 태그를 쓰면은 다르게 CSS를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클래스명이 박스 01이다 라고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나서 탭키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div 클래스 박스 01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나셔서 원래는 Alt Shift 아래 방향키 눌러서 복사하시면 되겠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div라는 태그를 쓰고 클래스명이 박스 0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세요. 그러고 나서 탭 누르시면 이렇게 클래스가 박스 02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구역 02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셔가지고 아까도 이렇게 여백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별표로 패딩0, 마진0을 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백을 제거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여백이 사라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div 태그들은 영역이라든지 여백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진은 50을 주기로 했었죠. 그리고 패딩은 30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까지 오렌지로 똑같이 줍니다. 네, 그러면 구역 1과 2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그러고 나셔가지고 박스 02에다가만 박스 02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클래스 선택이 됩니다. 박스 02에다가만 박스 사이징 바더 박스를 주게 되면 영역이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이때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검사라는 걸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때 이 화살표 모양 있는 거 보이시죠? 이 화살표 모양으로 이 영역을 잡아보면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요. 지금 360에 260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아래쪽 거에다 갖다 대면 300에 200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패딩과 테두리 수치가 안쪽으로 인사이드가 처리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300에 200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꼭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영역 관련 CSS 총 정리입니다. 정리는 누가?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죠? 읽고 정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업 두 번째, 폰트 설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폰트 패밀리라는 걸 볼 건데요. 글꼴을 지정하는 속성이에요. 글꼴은 시험장 컴퓨터에 있는 글꼴만 작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컴퓨터들은 맑은 고딕이라는 게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맑은 고딕이라는 걸 쓸 거고요. 산스 세리프체는 고딕 기본체로 들어간다라는 건데 요건 그냥 외워서 그대로 쓰겠습니다.
어떤 글꼴이 깔려 있을지도 모르고 대부분 깔끔하게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딕체를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폰트 사이즈예요. 글자 크기 속성이고요. 단위는 많이 있지만 픽셀 단위만 쓸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HTML 문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CSS 폴더에다가 테스트 공사 CSS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HTML 문서에는 H1 태그를 써주시는데 각각 클래스들을 01부터 05까지 작성을 해보십니다. 그래서 여러 글자 크기와 글꼴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테스트 공사 CSS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text 01한테요. 글꼴을 바꾸도록 할게요. 폰트 패밀리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한글 글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치되어 있을지 알기도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지마켓 산스라고 써볼게요. 이건 제가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 거엔 깔려있지 않으면 요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근데 글꼴이 첫 번째 것만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보통 맑은 고딕은 크롬에서 기본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바꿔도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거 있죠? 한번 적어보기는 할게요. 폰트 패밀리 쓰고 맑은 고딕을 한 칸 글자를 띄어서 써주시고요. 쉼표 쓴 다음에 산스 세리프라는 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맑은 고딕이라는 글꼴을 인식 못하면 그 다음 기본 글꼴이 되는 고딕체로 들어가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지금 다 비슷해 보이는 건 원래 맑은 고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마켓 산스로 준 때는 글꼴이 바뀌어져 더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03을 쓰도록 할 거고 클래스명 앞에는 반드시 이렇게 점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태그명을 쓰실 때는 그냥 쓰시지만 클래스명 쓰실 때는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폰트 사이즈입니다. 지금 뭔가 사실은 다 글자 크기가 들어가 있겠죠. 제가 20픽셀로 줄여볼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것만 저렇게 주는 게 보이시죠? 이 글자는 글자 크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텍스트 04도 한번 해보죠. 폰트 사이즈를 30으로. 그럼 글자 크기가 저런 식으로 바뀌어서 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text 05를 폰트 사이즈를 40으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럼 글자 크기도 각각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번엔 나머지 꼭 알아야 될 글자 속성을 4개를 설명을 드린 다음에 실습도 바로 하도록 할게요. 컬러는 글자 색상입니다. 보통 이 앞에 샵 붙는 거가 헥스코드라고 하는데요. 문제지에서도 헥스코드라고 나오기도 하고 메인 컬러랑 서브 컬러도 우리가 헥스코드로 지정하는 거는 나중에 기출 예상 문제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라인에이트예요. 줄 간격입니다. 여러 줄 작성 시 사용을 하고요. 단위는 픽셀을 쓸게요. 숫자는 클수록 간격이 넓어집니다. 추가적인 팁을 말씀드리자면 헤이트와 라인에이트가 같으면 글자가 영역 세로 가운데 온다는 거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텍스처 얼라인입니다. 글자 가로 정렬 속성이고요. 보통 대부분 레프트나 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값을 레프트나 센터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트까지도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글자 줄 지정을 하는 속성이에요. 윗줄, 가운데 줄 다 있지만 다 외우실 필요 없고 언더라인이라는 게 밑줄 처리하고 밑줄이 있었던 걸 없애는 걸 논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HTML 문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도록 할게요. 링크 태그로 테스트 05 CSS를 연결해 주시고요. 태그들도 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테스트 05 CSS 가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일단 글자색 먼저 바꿔볼게요. 요 텍스트 01은 클래스명이죠. 그래서 텍스트 01이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색은 컬러입니다. 헥스코드는 원래 포토샵에서 뽑아오면 되는데요. 샵 쓰고 제가 그냥 FF0000 이렇게 쓸게요. 보통 3글자로 쓰거나 6글자로만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빨간색으로 지금 잘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이게 바로 글자색 설정을 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줄 간격을 보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BR 태그까지 써서 2줄을 썼습니다. 자, 지금 이제 텍스트 02를 가지고 가볼게요.
텍스트 02는 이제 줄 간격을 줘야 되는데 줄 간격을 줄 때는 글자 크기를 지정하고 주는 게 좋습니다. 폰트 사이즈 20이라고 제가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면 줄 간격 라인 8죠. 라인 8를 줄 때 20이라고 준다? 그러면은 저렇게 딱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보다 크면 간격이 저렇게 넓어지고요. 계속 저렇게 넓어지는 거 확인되시죠? 근데 글자 크기보다 간격이 더 적다? 그럼 저렇게 겹쳐서 나옵니다. 겹쳐서 나오면 안 되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HTML에 div 태그를 썼는데 이건 태그명이어서 앞에 점 붙이지 않고 div라고 써볼게요. width랑 height를 200픽셀씩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배경색을 오렌지 컬러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박스에서 이 글자가 정가운데 오게 한번 해볼게요. 가로 가운데 오게 하는 건 텍스트 라인. 아까 센터라고 외워주시면 좋다 그랬죠? 근데 세로 가운데 오게 하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세로 가운데 올 때는 이 height랑 line 8 숫자가 같으면 가운데 오게 됩니다. 한 줄이지만 줄 간격을 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정 가운데 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A 태그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파란색으로 가고 밑줄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밑줄이 없는 거에다가 줄 때는 밑줄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01에다가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언더라인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밑줄 지금 들어간 거 빨간색 글자에 밑줄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근데 A 태그에 밑줄을 지우고 싶다?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논으로 줍니다. 사실 이걸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습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 준비할 때 꼭 외워야 될 글자 관련 CSS입니다. 정리는 누가?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죠? 정리 다 해서 꼭 외워주세요. 수업 세 번째는 위치 지정 속성들을 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첫 번째로는 플로트라는 속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트는 박스 요소를 수평 나열 처리를 합니다. 부모 영역의 왼쪽이나 혹은 오른쪽으로 붙여요. 그래서 값을 left나 right를 쓰는데 보통은 left를 더 많이 씁니다. 원래 div 태그들은 블록 요소여서 이렇게 수직 나열이 되게 되어 있어요. 밑으로 흐른다는 거죠. 근데 플로트를 주면 이렇게 수평 나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실습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플로트 속성을 해볼 건데요. 바디에다가는 div 태그를 이렇게 3개를 써주시고 테스트 06 CSS를 CSS 폴더에 만들어주세요. 그러고 나셔서 제가 CSS에다가는 미리 영역을 잡아놨습니다. div 태그는 원래 블록 요소여서 이렇게 수직 나열이 되게 있어요. 보이시죠? 수직으로도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데 플로트라는 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트하고 레프트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수평 나열 처리되는 거 보이시죠? 레프트라고 하면 첫 번째 썼던 게 왼쪽에 먼저 붙고 그 다음 왼쪽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붙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right를 주게 되면 저렇게 반대로 오른쪽 먼저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소의 순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좌측 상단에 반대가 들어가죠. 그래서 left를 더 많이 쓴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로트는 수평 나열을 하기 위해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위치 관련 속성은 포지션입니다. 정말 위치에 해당되는 속성이죠. 요소의 위치를 조정하라는 속성이고요. 값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다 볼 필요는 없고 2가지만 보긴 할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건 앱솔루트라는 건데 앱솔루트는 절대적 위치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앱솔루트를 받은 요소들은 포토샵 레이어처럼 저렇게 겹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값은 릴레이티브입니다. 상대적 위치 이동을 할 때도 쓰지만 저희가 시험 볼 때는 굳이 그렇게 쓰지는 않고요. 자손이 앱솔루트를 받았을 때 그 이동의 위치 기준이 원래는 바디입니다. 그게 근데 부모로 이동된다는 거죠.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이건 실습을 통해서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치 이동을 할 때는 포지션에 앱솔루트를 주든 릴레이티브를 주든 그냥 움직이진 않아요. 반드시 X축 이동과 Y축 이동을 해주는 이 탑과 레프트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Z인덱스라는 속성도 있습니다. 깊이 조절 속성이고요. 숫자의 단위를 쓰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깊이, 두 번째 깊이 이런 식이라고 생각해서 숫자만 써야 되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화면 앞에 보입니다. 아까 보이는 것과 다르게는 요소의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까지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위치 속성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div 태그들을 써주시고요. 박스 01부터 03까지 아래에다가 써주시고 윗부분에 parent랑 child를 이렇게 쓸게요. 시작 태그와 종료 사이에 들어가는 거는 자손이라고 그랬죠? 자손으로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링크 태그로 테스트 07은 미리 써놨습니다. 그리고 div 태그들은 다 100픽셀씩 처리를 했고요. 배경색을 다 다르게 처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parent 파트만 300으로 해놨고 테두리를 조금 써놨습니다. 테두리는 이따가 다시 더 얘기를 할 테니까 이렇게 보시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위치 이동을 하고 싶죠. 그럼 박스 01한테 포지션을 absolute다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랬더니 지금 빨간색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고 지금 녹색도 안 보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때 위치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탑과 레프트를 쓴다고 그랬어요. 탑을 100픽셀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레프트도 마찬가지로 100픽셀이다. 그럼 이렇게 지금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과 겹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탑에서 많이 내려볼게요. 400이다. 뭐 그럼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다른 파트들과도 이렇게 겹칠 수 있고요. 이 브라우저에서 절대적 위치를 이동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포지션을 줄게요. absolute 절대적 위치를 갈 겁니다. 탑에서 420으로 줘보도록 할 거고요. 레프트도 120으로 줘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 확인되시죠? 박스 03에다가도 포지셔널 absolute 절대적 위치를 줄 거다. 위에서는 440만큼 떨어지게 하고요. 레프트는 140만큼 떨어지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볼게요. 그럼 다 겹쳐져서 나오는 거 보이실까요? 이때 깊이 조절 같은 경우는 먼저 쓴 태그가 먼저 아래에 깔리고 마지막에 써져 있는 태그가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깊이 조절할 수 있는 속성을 Z인덱스라고 한다고 했어요. Z인덱스를 박스 01을 먼저 10으로 그 다음에 그럼 먼저 올라오죠. 그리고 Z인덱스를 9로 그리고 박스 03을 Z인덱스를 8로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깊이 조절이 이렇게 달라지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릴레이티브 관계도 보도록 할게요. 이 차일드를 앱솔루트로 처리를 할 겁니다.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주고요. 꼭 탑과 레프트를 쓰는 건 아니어도 돼요. 바텀이랑 보이시죠? 0은 단위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라이트를 써도 되고요. 그러면 브라우저 아래 가는 거 보이시죠? 조금 잘 안 보이실까봐 탑으로 바꿀게요. 바텀 같은 경우는. 그럼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때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바디에서 절대적인 위치예요. 앱솔루트의 기본 기준은. 하지만 이 차일드의 부모는 페어런트죠. 페어런트한테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라는 걸 주게 된다. 그러면 부모 영역에서 우측 상단으로 이렇게 붙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자, 이거 지워볼게요. 부모가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안 갖고 있으면 바디를 기준으로 절대적 위치가 들어가는 거고요.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부모가 갖는다? 그러면은 앱솔루트 받은 자손의 위치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꼭 외워야 될 위치 관련 CSS 총 정리를 해드렸어요. 역시 정리는 누가? 여러분들이 다시 하셔서 외우셔야 되겠죠? 수업 네 번째, 콜론 하버 상태입니다. 콜론 하버는 요소에 마우스를 올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통 A 태그에 많이 써서요. A 콜론 하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시험에서는 메뉴에 마우스 올렸을 때 설정을 바꾼다든지 이미지에 마우스 올렸을 때 설정을 바꿉니다. 대표적으로 이미지 할 때는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마우스 안 올릴 땐 진하게 하다가 마우스 올리면 투명도를 조절하는 걸로 많이 작업을 합니다. 그럼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콜론 하버 상태의 실습을 해볼 거니까요. HTML 만들어 주시고 H1 태그 내부에 A 태그를 썼습니다. 이건 글자를 좀 크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담은 거고요. div 태그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테스트 08 CSS 만들어 주셔가지고
div 태그는 with랑 height를 백백 처리했고요. 배경색을 오렌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글자색 바꿨고 원래 기본으로 들어가는 밑줄을 빼놨어요. 그럼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셨으면 하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 태그 먼저 해볼게요. A 콜론 하버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컬러를 그린으로 바꿔볼게요. 녹색인 거죠. 그리고 밑줄도 주고 싶은 거예요.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언더라인으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상태에서는 그레이색에 밑줄이 없는 상태인데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변경되는 거 확인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메뉴들의 하버 상태를 좀 많이 바꿉니다. 이번에는 div 태그 해볼게요. 보통 이미지에 많이 쓰긴 하는데 div로 대신 하겠습니다. 어떤 태그든 상관없어요. div한테 콜론 하버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div 태그한테 마우스 올렸을 때 오퍼시티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퍼시티는 1부터 0 사이의 숫자를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 때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확인해 볼게요. 그냥 보시면 진하게 오렌지 컬러가 들어갔는데 마우스 올리면 흐려지는 거 확인되시죠? 이게 바로 오퍼시티였습니다. 수업 5번째 기타 속성입니다. 이번 건 실습 없이 설명만 드릴 건데요. 앞에서 속성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바로 한 개 있어서 기타 속성으로 빼봤습니다. 방금 보셨던 오퍼시티예요. 오퍼시티는 투명도를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값은 숫자를 0에서 1 사이에 실수로, 소수점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투명도가 전체적으로 조절이 돼서 자손들도 투명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테두리 속성을 볼게요. 바더라는 속성을 쓰면 테두리 네 방면을 모두 선택하고요. 값은 이렇게 3개를 씁니다. 값 사이 반드시 띄어쓰기 해줘야 인식하고요. 앞에다가 테두리 굵기, 테두리 스타일, 테두리 색상을 넣으실 거예요. 점선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예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솔리드만 기본적으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 예상 문제에 나온다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같은 경우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더 탑, 바더 라이트, 바더 바텀, 바더 레프트에서 네 방면을 각각도 지정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실습은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Next Level CSS 플렉스 문법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 다음 시간에 봬요.